이재명의 맛 아닙니까? 이 맛에 이재명 지지하는 것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이재명의 신의 한 수 이야기입니다.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에 대장동 개발이익 배당 중단을 권고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네요. 자, 이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뭔 소리야? 대장동 개발이익의 배당을 중단하라고? 이게 가능한가? 그래서 이 소식을 찬찬히 살펴보니까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이 대장동 개발을 할 때 몇 가지 장치를 해놨는데 거기에 하나가 딱 걸려든 거예요. 이래도 화천대유가 이재명 거냐? 자, 지금부터 설명 들어갑니다. 자,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경기도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등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금 배당을 중단하고 부당이득의 환수 조처를 강구하라고 성남시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사업자 공모 당시 민간 사업자가 제출한 청렴 이행 서약서를 근거로 사업 협약 해지와 환수 조처를 권고했다. 와, 이거 완전 화천대유랑 얘네들한테 날벼락을 꽝 떨어뜨립니다. 경기도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성남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공모 참가자들에게 청렴 이행 서약서를 제출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해관계인이 뇌물을 받아 구속된 상황이기에 성남시와 성남도계공은 50% 플러스 한 주 과반 의결권을 행사해서라도 사업자 자산을 즉시 동결 보전 조처하고 개발 이익이 추가 배당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이런 내용의 공문을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보냈다. 경기도는 공문에서 개발 사업자의 금품 향응 제공 등이 사법기관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익 배당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객관성 있는 법률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준비할 것을 권고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재명의 맛 아닙니까? 이재명은 법률가예요. 자, 지금부터 얘네들이 법망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라. 유동규가 유죄 판결을 받기만 한다면 모든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이어 그 근거로 사업자 공모 당시 제출한 청렴 이행 서약서에 담당 직원 및 사업계획서 평가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협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우선 협상자 대상자 선정 취소, 사업 실시 협약 체결 이후 착공 전에는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착공 후에는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 해제나 해지를 감수하며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명시된 부분을 제시했다. 이재명은 대장동 사업이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것까지 염두해 뒀다는 뜻입니다. 이번 조처는 지방공기업의 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시군 지방공기업 경영에 지도 조언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자, 이재명의 행보를 보면요, 일단 법을 딱 들여다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그 선을 넘지 않아요. 자, 지금 보시면 이재명 도지사는 성남시에다 권고를 한 겁니다. 지방자치법에 도지사의 권한이 딱 거기까지예요. 권고라고 하는 건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성남시장이 누구죠? 은수미 아닙니까? 은수미 시장이 이재명 도지사의 이 권고를 무시한다? 이건 상상하기 어렵죠. 거기다가 이렇게 전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는 화천대유권을 무시한다? 이건 생각할 수 없는 시나리오예요. 그렇다면 이 권고는 무조건 이행이 된다라고 이해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이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쪽은 법적 검토를 통해 공사가 취해야 할 법적 행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전문가들과 관련 TF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거야말로 신의 한 수 아닙니까? 이제 쟤네들 어떡하죠? 일단 대장동 개발은 시작부터 이재명이 껴들어서 기분이가 좋지가 않았어. 5,500억을 떼주고 시작을 했네? 아, 맘에 안 들어. 그래도 여기가 어디야? 판교잖아. 5,500억으로 인허가권 확실하게 해결했으니 기분이 나쁘지만 뭐 어쩔 수 없지. 자, 이렇게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부동산이 막 오르네. 이득이 막 늘어나네. 돈잔치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돈잔치마저도 못하게 됐다는 거. 자, 그리고 미리 나눈 돈들은 어떻게 될까요? 곽상도의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뇌물로 판정이 되면 이것도 다 뱉어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이 화천대유건은 똥파리들이 시작했어요. 이재명을 공격하고 싶어서 여기에서 냄새가 난다라고 시작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똥파리들은 지금 이낙연 지지 세력들이에요. 여기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됐는데 이걸 국민의힘이 덥석 물었네.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이재명이 몸통이다. 화천대유와 연관돼 있던 이 국민의힘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화들짝 놀란 겁니다. 아니야, 화천대유는 이재명 게 아니야. 여길 건들지 마라.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얘네들이 화천대유에서 해 먹었을 거라는 걸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이준석, 김기현 이런 사람들은 야, 이거 파자, 이거 냄새난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재명 꼬꾸라뜨릴 수 있다, 총 공격하라, 들어갑니다. 팝니다. 막 파요. 근데 곽상도가 제일 먼저 나오네. 원유철도 나오네. 박영수도 나오네. 윤석열도 나오네. 이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게 신락 같은 희망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유동규. 유동규는 이재명의 측근이다. 유동규를 팔아. 그렇게 유동규를 지목을 하고 엄청 공격을 합니다. 유동규에게서 뭔가 나온다면 이걸 이재명과 엮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검찰은 김만배도 내버려 두고 50억을 받은 곽상도도 내버려 두고 유동규를 먼저 공략합니다. 그리고는 뇌물을 받았다는 것을 찾아내고 구속시킵니다. 자, 이제 이재명과 연관성만 찾으면 이제 이재명을 꼬꾸라뜨릴 수 있다. 가자! 우리 편이 많이 나왔지만 이재명만 엮을 수 있다면 결론은 우리의 승리가 될 거다. 신났습니다. 윤석열은 이재명과 유동규는 공동 주범이다. 대장동 사건을 의혹이라고도 부르지 말라,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쳤습니다. 그런데 유동규를 먼저 조진 게 이렇게 큰 화로 돌아올 줄이야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대장동 사업 계약을 할 당시 이들이 약속했었던 청렴 이행서약서, 이재명은 이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청렴 이행서약서에는 담당 직원 및 사업계획서 평가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여기서 난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보겠다. 그리고 그 부당이득은 모두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약속을 한 거예요. 유동규가 걸렸을 때 얼마나 신났을까요? 어쩌면 이재명 지사는 유동규가 뇌물을 받았다면 이걸 원점으로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장동 개발하고 돈잔치 하려고 신났던 사람들 날벼락을 맞아버렸네요. 이제는 화천대유가 이재명가라는 말을 절대 꺼낼 수가 없게 됐습니다. 배임죄로 엮는 것도 이제는 불가능해졌어요. 얘네들이 유동규한테 돈만 안 줬으면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었을 텐데 하필 유동규한테 돈을 줬네. 거기다가 성남시 의장, 성남시의회 의원들에게도 돈을 줬다라는 녹취록까지 나왔으니 얘네들 이득을 전부 다 부당이득으로 볼 근거가 생겨버린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도 법적 다툼이 생길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는 바로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을 만들어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싸울 줄 알아요. 얘네들이 어떤 애들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재명의 맛 아닙니까? 이 맛에 이재명 지지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 이야기는 이재명에게 날벼락을 맞아버린 화천대유 이야기였습니다.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